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2.78포인트 상승한 1592.89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95포인트 상승한 47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사흘 연속 순매수하며 증시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918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1,86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207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3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억 원, 기관이 3억 원가량 소폭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5,229계약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1,200계약 정도, 기관이 3,9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한번 살펴보죠.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830억 가량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 대형주의 상승폭이 큰데요.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0.69% 올라가고요. 소형주는 0.79%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면요. 증권업이 2.53%, 금융업이 1.87%, 전기전자 1.84% 올라갑니다. 화학도 1.79%, 서비스업도 1.5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은행도 1.2%대, 건설업도 1.1%, 운송장비 1.2%대, 의료정리도 1.2%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모두 활짝 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1.22%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가 1.93% 올라갑니다. 포스코 주가가 4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관련 투자 결정이 포스코의 장기 성장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증시 전문가 효평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도 1.4%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4흘째 상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29% 올라가고 있고요. LG전자 2.9% 급등합니다. 현재 3.4% 올라가네요. 이 LG전자의 단기적인 약세 요인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증권사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들이 오늘 참 많았습니다. LG화학도 3.9%로 급등합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22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9위까지 뛰어올렸군요. LG화학 3.92% 올라갑니다. LG디스플레이도 2.9%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LG 모두 흐름 좋습니다. 조정에 따른 외국인 저가 매수와 또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면서 4흘째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금융도 3%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두바이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은행주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4.9%대 올라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등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롯데쇼핑도 0.97%, SK에너지도 2.3%대 상승하지만요. 신세계 KT가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NHN 1.6%대 상승하고 있으며 기업은행도 1.8%대 올라갑니다. 하나금융주도 3.69%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5%대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2.2%대 상승 보여줍니다. 기아차도 0.85%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서울반도체 4.3%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셀트리온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태웅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습니다. 동서 2.8%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CJ홈쇼핑 1.2% 올라갑니다. 네오이즈게임즈도 3.2% 올라가고 있고요. 태광도 1.99%, 2% 가깝게 올라갑니다. 성악밴드는 보합권에 머물고요. GS홈쇼핑 3.91% 올라가고 있고요. 동국 SNC 1.96% 상승폭 보여줍니다. 하나투어 연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소폭 조정받습니다. 0.5% 내려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0.32% 밀리고 있습니다. 평산도 1.5%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유닛은 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6.58%로 급락하고 있고요. SK컴즈 9%대 상승합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맥스도 0.63% 소폭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비스텍 시스템도 1.42% 올라가고 있고요. 크레두가 소폭 조정받네요. 0.8% 밀립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74.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두바이 쇼크 이전의 수준까지는 회복되지가 못했지만 이 1600선 가까이 접근한 이후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두바이발 악재가 소멸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의 매수폭이 늘어나면서 반등 흐름이 연출되었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월드가 채무에 대한 채권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서 두바이의 디폴트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하락폭이 커지며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 상승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등 호재가 많았던 전일 해외 증시였습니다. 업종 대표주들의 반등폭이 큰 상황인데요. 철강 업종에서 포스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의 반등이 강한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I의 상승폭이 큰 모습인데요. 주식시장에 거래대금이 적은 상황에서 선물시장의 확대로 인한 웹도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기존 주도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 주도주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이번 주 내로 16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1차 1600포인트, 2차 1615포인트, 3차 1624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저항선을 무난히 돌파한다면 17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연말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1600선 가까이 와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걱정되는데요. 오늘도 이 정강 후약이 이어지는 건 아닌지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투자 전략과 함께 세워주시죠. 예, 전일 120일 이평선이 156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면서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상방향으로 지수의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수했던 기관들이 오늘은 소폭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고려한다면 오늘 기관 역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등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대형주는 지수와의 연동성이 강해서 더욱 그렇다는 판단이고요. 단기 매매를 고려한다면 대형주의 매기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못 주고 있는 중소형주에서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오후장에서 이러한 매수세는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잠시 눌림목을 줄 수 있는 시점인 오후장에서 대형주의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60분봉상 확장이 심화되는 국면이라 오후장에서 탄력 둔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이 2천억 원의 매수가 계획되어 있어 기관 선호주와 외국인 선호주, 이러한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기술적 패턴을 잘 갖춘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LG와 삼성 SDI, 삼성 전기 등 기존의 주도주 및 주도 업종이 부활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오후장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추천 종목이었죠. 우리금융과 GS홈쇼핑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를 매수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예, 이번 주 추천 종목이었던 우리금융과 GS홈쇼핑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는 16,500원 선까지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며 GS홈쇼핑은 전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후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LG입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의 실적 우려감에 최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기대감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LG전자와 LG이노텍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LG의 반등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연기금의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서 수급 측면에서도 양호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지주회사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LG를 비롯하여 코롱, LS 등 지주사들의 흐름이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의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저항선 근처에서의 매매를 권해드리고 저항선 돌파 시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변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717% 조정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1%대 상승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1.38%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1.54%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도 0.262% 올라갑니다. 베트남 지수도 소폭 조정받습니다. 0.61% 밀리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는 0.61% 올라갑니다. 호주 지수도 1.06%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흐름이 좋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상하이 종합 0.54% 상승하며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유럽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두바이발 악재가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안정화의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 상승한 3,268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달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소매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발전량이 6월 이후에 증가세로 변한 이후 계속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2009년도 동기 소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2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특히 내수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달 중국 본토의 비유통주가 전월 대비 8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유통주 물량이 12월달에 224억 주가 해제가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단기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비유통주 물량을 시장에서 매도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수급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추세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300선 내 부분까지 계속적인 이번 주는 상승 랠리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이징 자동차가 샤브를 인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또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 볼보 인수 등 이 대형 M&A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시장 자동차 업종 움직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금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징 자동차가 샤브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M&A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중국 정부에서 계속 꾸준한 이러한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M&A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이 중국 본토 자동차 업종에는 강세 랠리를 이끄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A주에 상장되어 있는 상해 자동차 및 여타 다른 자동차 업종들 기업 재편을 했을 경우 이러한 것들 또한 시장에서 이러한 대형 자동차 업종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경우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개장 초에는 혼조세를 이루다가요. 이 오후장은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17% 하락한 9,556.02포인트의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어제 같은 경우 10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단기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승 추세 기조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본 경제에 큰 회복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 그리고 두바이 쇼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조엔 규모의 재정 자금을 푸는 것을 비롯해서 신용 보증 재원 6조엔 그리고 긴급 대출 자원 4조엔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0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 대응책을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결국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함께 신용 매입 잔고 또한 3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꾸준한 매수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매도 잔고는 7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 니케이 지수 9,650선 내 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운창 국무총리는 세종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질문에 하나도 안 갈 수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세종시 유치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접촉하고 있으며 성사돼 좋은 안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시 수정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세종시의 수정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일주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부당 노동행위 등 혐의로 사측 간부를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측이 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65명의 간부를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노조가 수십 명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충남노동위는 9월 8일 진행된 시한부 파업에 코레일이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 지난달 25일 내렸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순대외 채무가 28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는 289억 7,3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137억 1천만 달러보다 2.1배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산 데다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 발행을 확대하면서 정부, 공기업 부분 대외 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외 채무가 늘어나면 채권 발행 비용 부담을 늘리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민자도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때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의지를 평가 배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공사비 절감에 따른 주무관청의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최근 들어 수익형 민자사업 확산으로 민자도로가 많아져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2.90포인트 상승한 1592.6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99포인트 상승한 475.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00선 안착을 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